내 딸만큼은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오늘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 여성들은 일생 동안 이 여성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또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가 시작되는 10대부터 20대까지 심한 생리통, 또 호르몬 변화로 겪는 어떤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여자들에게는 일종의 감기 같은 거죠. 뭐 질염,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질환으로 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때요? 생리가 끝나는 50대 이후부터는 끝이 아닙니다. 갱년기 증상을 시작으로 해서 뭐 방광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또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오는 골다공증, 전신의 질환들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 중년에 접어들어서 내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적어도 나는 고생을 하지만 내 딸만큼은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 딸아, 요거 에스트로겐 엄청 많대, 이거 좀 많이 챙겨, 그래야지 피부도 쫀쫀해지고 머리카락도 좀 찰랑찰랑해진다. 엄마들이 막 챙기죠. 우리 보충제 같은 것도 막 챙겨주잖아요. 그러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내 딸, 우리 딸의 증상과 이런 통증이 오히려 그 에스트로겐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생리전 증후군, 또 심한 생리통, 불규칙한 생리 주기, 또 뭐 자궁 근종, 심지어는 우울증, 불면증 같이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증상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저에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 그 뭐야? 처음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좀 집중해 주세요. 사실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뭐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인 레벨, 정상 수치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에스트로겐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거나 그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에스트로겐의 부조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불균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여성의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에스트로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스트로겐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일 텐데, 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일종의 시소, 뭐 천칭저울처럼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호르몬이 타고 있는 시소가 평행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임신을 대비해서 이 자궁 점막이 두꺼워질 수 있게 세포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자궁 점막이 적당히 두터워졌을 때 에스트로겐 농도는 어때요? 떨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궁벽이 무한정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한정 두꺼워지는 것을 멈추게 하고 수족란이 착상되기 알맞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궁의 어떤 점막세포의 변화를 주는 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훨씬 우세하게 분비가 된다면 어때요? 자궁 점막이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불균형으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지는, 그러니까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이 커진다든지 통증이 생기고 유방낭종, 선종 같은 그런 멍울이 생기게 됩니다. 또 손발이 잘 붙는 말초 부종이 유발되기도 하고, 갑자기 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진다든지, 생리량이 갑자기 뭐 많아진다든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체중이 뭐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늘어나고, 특히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쪽으로만 살이 몰리게 되고, 얼굴을 봤더니 기미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리 아닌데도 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를 너무너무 느끼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안하고 불면증, 우울감이 지속되는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런 모든 증상이 이 에스트로겐의 부조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랍다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에스트로겐의 원료를 만드는
간 기능이 저하돼서 에스트로겐의 대사가 시원치 않거나 또 평소에 뭐 피임약이라든지 호르몬 조절제를 많이 먹었거나 이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드시는 약을 조절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이런 이유 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내 몸 안으로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게 호르몬이 아닌데 호르몬 같은 작용을 하는 교란 물질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런 환경 호르몬은 대부분 내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만 우리가 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여성이 될 수 있고, 내 딸이 이건 좀 먹지 말아야 돼 하는 음식, 더불어 나도 이것 좀 조심해야 돼 되는 음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성은 이미 제가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뭡니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고 나아가 살찌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대부분의 에스트로겐은 이 난소에서 분비가 되지만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요. 특히 우리 내장지방, 이 내장지방 뱃살 있잖아요. 여기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내장지방이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소에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여기 반대편에 있는 프로게스테론의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결국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유발이 된다는 겁니다. 빵, 떡, 과자, 케이크 같은 단 음식 피하시고 주스, 탄산음료 같이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웬만하면 냉장고에서 안 보이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육류입니다. 일부 축산업자들이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이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축산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과 감독기관의 계도를 통해서 나아지고 있지만 일부 축산업자들의 과도한 항생제나 또 성장 호르몬 사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류 중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나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받은 동물의 고기, 또 유제품에서 무려 20가지가 넘는 화학 성분 그리고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육류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종의 호르몬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를 고를 때는 될 수 있으면 무항생제 제품 그리고 유기축산물 마크가 있는 걸로 고르시고, 너무 많이 육류 섭취하는 이거는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만든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업계의 자정 노력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로 우려가 개선되고 있고, 또 좋은 축산물을 생산해온 우리 선량한 축산업자 그리고 축산농가에 우리가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소비자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우수 축산 농가를 항상 응원합니다. 세 번째, 이 페트병에 든 물이나 음료입니다. 플라스틱 물병이 햇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사 먹는 생수 그리고 음료는 생산되고 나서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보관되는 환경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외에 햇빛에 노출된 채로 보관될 경우에는 이 페트병 표면에 직사광선이 닿잖아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 녹아있는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 그런 셈이죠. 특히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에 노출시킨 상태로 장기간 보관된 페트병에 든 생수 그리고 음료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수병, 플라스틱 컵, 컵라면, 일회용 반찬 용기, 배달 용기 등등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회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저도 역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회용기의 재료로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은 열이라든지 직사광선에 닿잖아요. 그럼 환경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용기에 담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지방의 형태로 자리 잡고 계속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회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한다든지 또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런 습관은 환경 호르몬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회용기에 열을 가하거나 음식을 오래 담아두게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음식으로 내가 먹는 환경 호르몬 물질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일회용기의 사용을 좀 최소화하고 내가 배달 음식 먹어야겠다 할 때는 받고 나서 바로 우리 집에서 쓰는 그릇에 좀 담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각종 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혈당 높이고 비만 유도하는 정제 탄수화물. 둘째, 성장 호르몬 주사 또 뭐 각종 화학 성분에 노출이 많이 된 육류. 세 번째, 햇빛을 받으면 환경 호르몬이 생성되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이나 음료. 네 번째,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우리 딸들, 그리고 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내 너무 소중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내에게 보내주시고 딸들에게 보내주시고 언니 동생들에게 보내주세요. 아셨죠?